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 협상이 즐겁다 시작합니다. 챕터 1. 협상가의 4가지 유형. 19,000명이 틀린 답을 고른다. 여러분이 까다로운 상대에게 무엇인가를 양보하면 상대방도 그 대가로 여러분에게 선의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는가? 이는 엄청난 착각이다. 강조하건대 무엇인가를 대가로 얻어내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 어떤 것도 양보하지 말라. 공짜로는 하나도 주지 말라. 반드시 다른 것과 교환하라. 챕터 2. 양배추 예찬. 어린 시절의 협상 능력을 키워라. 여러분의 목표는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것이다. 승리가 아닌 성공을 하면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다. 챕터 3. 협상가로서 최악의 실수. 단번에 결정하지 말라. 협상가로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은 바로 상대방이 처음 제시한 조건을 덥석 받아들이는 것이다. 챕터 4. 내 가게를 인수하겠소? 챕터 5. 불만은 협상이 불가능. 다른 방에 묻고 싶다면 불평해선 안 된다. 상대방이 못마땅할 때 불평을 하는 대신에 대안을 제시하자는 것이다. 언제까지 불평만 하고 있을 것인가? 협상하여 빨리 해결책을 찾아라. 챕터 6. 엄청난 상대에 기죽지 않는 법. 반짝인다고 다 금은 아니다. 챕터 7. 정찰제의 실상. 정찰제란 어디에도 없다. 정찰제에 대항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가장 간단한 방법은 물건값을 깎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든 사용해보라는 것이다. 비즈니스는 돈 있는 사람이 경험 있는 사람을 만나는 것이다. 챕터 8. 저쪽 책임이라고 이 답답한 사람아. 챕터 9. 선의의 양보. 늑대가 뒤쫓아온다. 협상을 할 때는 너그러운 성자가 되지 말고 지독한 구두쇠 영감이 되어라. 내가 선의의 양보를 했다고 상대방이 부드럽게 나오지 않는다. 더욱 강경해질 뿐이다. 툰드라 북부 지역 늑대 이야기의 교훈. 챕터 10. 잭처럼 흥정하는 법. 어떻게 해서든 깎는다. 맨 처음에 충격적인 가격을 불러라. 충격요법을 자신있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2가지 사항을 확실해야 한다. 첫째, 진심으로 상대방의 물건을 사고 싶다는 인상을 주어라. 둘째, 정말로 상대방이 원하는 만큼 줄 돈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라. 여러분이 협상을 잘하려고 애쓰다 보면 상대방에게도 놀라운 일이 생길 수 있다. 여러분이 협상을 잘하면 자신에게 좋은 것은 물론이고 상대방의 인생도 바꿀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자. 챕터 11. 가격 조정은 불가능. 흥정에서 밀리려면 단서를 붙여라. 가격 조정 가능이라는 문구만 보아도 차 파는 사람이 아마추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의 약점을 이용하여 주저하지 말고 값을 많이 깎아라. 물건을 사고 파는 데는 다 알맞은 때가 있다. 팔고 싶으면 사려는 사람이 많을 때 팔고 반대로 사고 싶으면 팔려는 사람이 많을 때 사라는 것이다. 챕터 12. 유콘의 법칙. 협상할 때는 터프하게 나가라. 단호한 입장을 계속 유지하면 결국 효과를 본다는 것이다. 세게 나오는 상대에게 부드럽게 반응하는 것은 본인에게 조금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강한 자는 살아남고 약한 자는 분명히 죽는다.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것. 이것이 유콘의 법칙이라네. 협상을 할 때면 반드시 유콘의 법칙을 기억하라. 목표를 달성하려면 강한 정신으로 무장하고 상대방의 차갑게 빛나는 눈을 똑바로 쳐다보라. 여러분 머리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하는 상대의 눈을. 챕터 13. 돌다리도 두드려보라. 챕터 14. 협상할 때 필요한 2글자. 만약을 많이 넣어 질문하라. 협상가에게 가장 유용한 단어는 바로 만약 뭐뭐 하면. 절대 아무것도 공짜로 주어서는 안 된다. 챕터 15. 사나운 협상가를 다루는 법. 거칠게 행동할 권리가 있다. 상대가 어떻게 행동하더라도 나는 전혀 개의치 않는다라고 스스로에게 자신감을 불어넣어라. 협상가에게 있어 해결책을 찾기 위해 사건의 시시비비를 가리는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상대의 시각에서 사건을 재조명해보고 상대방이 생각하는 해결책의 기준을 알아본다. 비난하거나 맞받아치는 것은 이런 상황에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또한 무조건 숙이고 들어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없다. 챕터 16. 힘은 주관적인 개념. 힘에 휘둘리지 말자.
어떤 협상에서든 반드시 물어보라. 사는 사람이 누구이며 파는 사람은 누구인가를. 무엇보다 힘은 중요하지 않다는 그릇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타파하는 것이 중요하다. 협상 과정에서 실제로 힘은 아주 중요하다. 협상 과정에서 가장 핵심은 힘이다. 협상가가 주관적으로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보다 협상 결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 구매자는 협상에서 항상 절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이라고 단정하지 말라. 여러분이 처음부터 그렇게 단정하고 협상에 임한다면 실제로 여러분이 불리한 입장이 되고 만다. 판매자의 과장된 연기에 속지 말라. 연극 제목은 저 수많은 경쟁자들을 보라. 챕터 17 위임의 법칙. 위임할 사람이 없다면 한 명 만들어라. 상대가 가격을 물어오는데 강하게 나가도 좋을지 자신이 없을 때는 위임의 전술을 써보라. 챕터 18 협상가에게 필요한 질문. 트럭 한 대 계약은 피해야 한다. 규모가 큰 거래에서는 만약으로 시작하는 질문을 더 많이 해야 하고 많은 질문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한다. 챕터 19 무스타파 씨의 고민. 챕터 20 회장 아들의 실수. 절대로 양보해서는 안 된다. 웨버의 문제는 단순히 가격을 할인해준 데 있지 않다. 가격이 높아서 거래가 성사되지 않는다는 믿음이 문제였다. 협상 시 상대방이 가격을 문제 삼을 때 잘 헤쳐나가는 방법과 반대로 이쪽에서 상대방의 가격을 문제 삼아 효과적으로 공격하는 방법은 협상가가 반드시 익혀야 할 두 가지 기술이다. 챕터 21 협상 패키지 준비하는 법. 가격을 깎을 수 없다면 패키지를 달리하라. 각기 다른 가격과 조건을 한데 묶은 다양한 패키지를 준비하라. 영국 최대의 한 보험회사 사장은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때때로 사고에 획기적인 변환이 필요하다. 고정된 틀에서 벗어나면 수많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이다. 도저히 깨기 어려운 고정관념이 얼마나 많은지 놀라울 정도이다. 여러분 조직에서는 절대로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는 고정관념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고려사항들. 대금 지불 조건, 납품 조건, 규격 및 품질, 수급 관계, 위험 부담, 시간. 절대로 가격을 그냥 깎아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가격을 바꾸지 말라. 그 대신 패키지를 바꾸라. 챕터 22 똑똑한 사람들의 멍청한 실수. 7.8기가 통하지 않는 이유. 상대방에게서 제안을 받기 전에 여러분이 스스로 양보하여 제안을 바꾸어 주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이다. 챕터 23 협박에 대처하는 법. 러시아 최전방으로 가라. 협상할 때 협박을 하지 말라. 챕터 24 쟁점과 입장을 구분하는 법.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 교역을 하라. 싫으면 그냥 가난하게 살아라. 융통성 없이 이익과 쟁점을 무조건적으로 고수해서는 안 된다. 실용성을 가미한다면 딱딱하기 그지없는 협상의 여유가 생길 것이다. 상황을 보아가며 협상 방법을 맞추어야지 모든 상황에 무조건 한 가지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기까지 협상이 즐겁다 소개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에너지가 됩니다.